실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스포츠. 결국 한국이 승리하는 종목으로 불리는 양궁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활의 민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 양궁팀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외신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양궁 왕조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임을 강조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중국을, 남자 양궁 대표팀은 개최국 프랑스를 제치고 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획득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여자 단체전에서 10연패를 기록하며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한국 양궁의 저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여자 양궁을 두고 올림픽 최고의 왕조라며 난기류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10연패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초인적인 계보에 합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양궁의 우월함은 이미 많이 증명됐다.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 도입 후 모든 금메달을 가져갔고 남자 양궁도 7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양궁은 결국 한국이 승리하는 종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토론토 스타는 프랑스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자부 올림픽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한 한국은 중국과의 준결승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김재덕 선수는 활 시위를 당길 때 얼굴에 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10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양궁팀이 이렇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데는 철저한 훈련과 투철한 정신력이 바탕이 됩니다. 양궁협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훈련법을 도입해 선수들을 다양한 상황에 대비시키기로 유명합니다. 새벽에 한강을 걷는 훈련은 목표와 의지를 다지는 마인드 컨트롤을 강화하며 한겨울과 여름에도 신체를 혹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기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장소를 옮기며 다양한 풍속에 적응하는 훈련도 진행합니다. 심박수 측정기를 활용해 신체 변화를 관찰하며 강한 집중력과 평정심을 기르는 훈련도 합니다. 실제로 김재덕 선수는 얼굴로 날아온 벌에도 당황하지 않고 심박수가 오히려 낮아지며 10점을 쏘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극도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활 시위를 당겼으며 이는 마치 로봇과의 경쟁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바람의 방향도 스스로 판단하며 감정 없이 정확하게 쏘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수들은 기계와 같은 수준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양궁협회는 끊임없이 선수들을 시련에 던져놓으며 발전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양궁협회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인도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고난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다른 이의 노력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인도올림픽위원회는 훈련을 마치고 파리에 도착한 백군기 감독에게 더 이상 양궁 대표팀 감독 역할을 하지 말고 예약된 항공편으로 인도로 복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복귀 항공편까지 준비해놓고도 감독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셈입니다. 문제는 백군기 감독을 경질한 이유가 학연, 지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 감독은 2004 아테네 올림픽 여자팀 코치와 2012 런던 올림픽 여자팀 감독을 맡아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한국에 안겼습니다. 이미 능력이 검증된 백 감독을 밀어내고 인도는 물리치료사를 합류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협회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백 감독 대신 올림픽 관광을 즐기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는 역대급 졸전을 펼치며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인도는 활을 쏘는 것은 선수의 몫이므로 감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변수와 맞닥뜨렸을 때 감독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도 양궁협회는 디피카 쿠마리의 부진을 예상치 못했다며 디피카는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에게 필요한 강한 정신력을 갖지 못했다. 바람의 방향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선수 탓으로 패배 원인을 돌린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시민들은 이래서 인도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는 한국 감독 박항서를 쳐내고 아직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베트남을 비웃던 인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감독보다 물리치료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도뿐이라며 인도 양궁협회는 국가의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도 내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 이득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인도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아 선진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치안이 불안정해 강력 범죄를 직접 엄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양궁협회를 포함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은 집안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려 해도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백군기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욕적이라며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고 인도와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다며 인도 양궁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앞으로 한국 감독들이 인도와 손을 잡는 일은 없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연쇄작용이 인도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감독과 함께하며 성장해온 스폰서들이 인도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있으며 인도에 진출하려던 해외 기업들 역시 기술만 빼앗기고 내쫓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인도 진출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를 인도 시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협회장의 횡포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정부의 불통이 문제가 되었고 인도 정부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양궁의 정신적 지주인 정의선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양궁협회 주요 인사들을 전원 교체해 공정과 실력을 기반으로 스포츠를 재정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인도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은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못 짚었다고 합니다. 인도 국민들은 양궁협회의 단순 사퇴가 아니라 재산 몰수와 무기징역 같은 엄벌을 요구하며 이번 기회에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가 스폰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황한 인도 대통령은 돌아오라며 절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인도의 간곡한 부탁에 삼성과 현대는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패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